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구로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배인명입니다. 오는 4월 15일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재식입니다. 다음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입니다. 다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으며 주제 질문 사항, 진행 방식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후보자의 공약 발표와 상대 후보들의 개별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 다시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한 상대 후보들의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맺은말을 듣고 토론회가 마무리됩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사회자의 제지에 따라 마이크 볼륨을 내리게 됩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순서는 각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시간입니다. 기조연설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식 후보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드립니다. 네. 기호 2번 김재식입니다. 이인영 후보에게 구로 구민이 묻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삼선의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구로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12년 전에 경인철도 지하화 공약 생각납니다. 저 김재식이라면 2년 안에 이인영 후보의 12년만큼 진척시킬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과 맞지 않고 한때 정의를 외쳤던 모습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인영 후보 조국 사태에 앞장서서 조국을 옹호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조국은 여전히 옳은 것입니까? 민주당과 조국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합니다. 정의와 공정을 외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릅니다. 구로 주민 여러분, 구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중심에 민주당과 이인영 후보가 있습니다. 저 김재식 새로운 구로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입니다. 주민 여러분, 구로 정치 어떻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제 역할을 다했습니까? 구로의 많은 주민들이 무책임한 정치로 삶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항동의 지하고속도로, 쓰레기 적한장, 오류시장 정비사업, 경인노변 철도 소음, 현안이 발생한 모든 곳에 지역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현안이 발생한 모든 곳의 주민들이 지역 국회의원과 척을 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역 국회의원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주민 여러분, 이런 국회의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기호 6번 정의당의 이호성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송구스러운 마음부터 전합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발걸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쩌면 재택근무를 넘어서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장 급한 일은 코로나19로부터 구로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스크 보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에이스 콜센터 사태에서 보이듯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전 분야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70%의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가, 우리 구로구민 모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확장하겠습니다. 예, 세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각 후보자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제는 감염병 확산 대응 방안입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2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은 5년 내지 7년 주기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염병 확산이 반복될 수 있다고 예측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장기적 대응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네,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공공병원들이 나서서 의료 인력을 대구 경북 지역으로 파견했습니다. 각 지역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서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의료는 전염병 대응 최일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비중은 5.7%, 보건의료 인력은 OECD 절반 수준입니다. 당장 대구만 해도 인구는 250만 명인데 지방 의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지방 공공병원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 과목을 폐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공공의료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저 이호성은 첫 번째로 각 지역의 의료원을 확장하고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꺼려하는 감염병 대응을 도맡아 할 병원, 지역에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국가감염 전문병원을 설치하겠습니다.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 등 감염병 대응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시설과 장비, 인력 그리고 운영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립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 현재 의료 인력은 수도권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분야로 쏠려 있습니다. 공공의과대학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장기적인 대책 이전에 당장 급한 대책부터 탄탄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마스크 공급 사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필요한 의료 장비의 공급 그리고 충분한 그 비축 이런 것들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염의 그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서 공항이라든가 항만에서 통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리 규정을 어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징벌적 통제도 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사태에서 보이듯 집단 행사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야 되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역시 동일하게 강력한 통제 이런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학 의료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치료제 백신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미국의 NIH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 전문 병원 혹은 질병 그 관리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국가적 방역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사망하신 우리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또 병상에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 자가격리되신 여러분들께 용기 내어 이겨내시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던 의료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이런 국난에 앞서서 항상 이겨냈습니다. 극복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저는 온라인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인영 후보는 수백 명에게 초청 문자까지 뿌려서 수백 명을 현장으로 초청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제보다 사망자가 6명 늘어 우리나라 코로나19 사태 사망자가 183명에 달합니다. 베트남은 0명, 대만 5명, 홍콩 4명, 싱가포르 4명입니다. 이런 정부들이 우리나라 정부보다 우수해서 이렇습니까? 이런 많은 사망자를 내고도 대통령이 아무런 사과가 없습니다. 감염과 관련한 체계적 매뉴얼도 없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보건 분야 1호 법안으로 이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예,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이고요. 주제는 구로의 교육 환경 개선 방안입니다.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이 구로에서도 일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의 주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후보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교육 때문에 탈구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선되고 있는 현실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교육을 이유로 전출하는 사람의 수가 서울에서 우리 구로는 7번째로 적은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시 성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입학하는 학생의 숫자가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이냐 이런 그 비판도 있습니다만 10년 전에 1명 혹은 2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최근 15명까지도 늘어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구로의 교육의 질 내면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자긍심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혁신교육직으로 우리 구로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환경을 크게 개선해낸 지난 10여 년의 성과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급조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꾸준히 투자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편적 교육의 내용과 수월성의 교육을 균형 갖춰서 발전시켜 나갈 때 우리 구로에서 교육 때문에 이사가는 사람이 적고 교육 때문에 구로를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탈구로 현상을 통계 수치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젊은 학부모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초등학교를 마치면 중학교를 목동으로 가고 또 중학교를 마치면 입시를 위해서 목동이나 강남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구로의 현실이 맞습니다. 제 슬로건이 구로부터 잘 살자입니다. 학교 환경시설 예산 다 중요합니다만 구로의 경제발전, 구로가 잘 살아야 교통이 잘 되어야 교육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아무리 수천억을 투여한다 해서 떠났던 구로의 젊은 학부모들이 구로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교육이 발전하려면 구로부터 잘 살아야 합니다. 교육과 복지는 후행지표입니다.
경제가 우선 발전하면 교육도 따라올 것입니다. 단기적인 시급책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사고와 특목고 등 좋은 학교를 유치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인영 후보는 아마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풍선효과처럼 강남의 파락군이 부활합니다. 강남 집값이 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자사고 폐지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육 분야의 법안 1호로서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유치원 의무교육 법안 발의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때 소위 학군 좋은 곳으로 학부모들이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구로 각 지역은 혁신초등학교 벨트가 있습니다. 천왕초, 한우숲초, 원수초, 오종초, 항동초 이런 게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다른 지역 다 급감하는 추세였는데 구로 갑 지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근 목동 지역에 과밀학급 현상이 구로 갑 지역에서도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정의당 학부모들과 함께 노력했고 한우숲초등학교를 천왕동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즉 소위 파락군이란 명문 학원이 학생들을 유입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의무교육은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양질의 초, 중등학교 의무교육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른바 입시 경쟁력에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인서울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것인데요. 저는 우선 국소수 학생들만을 위한 스카이 중심의 명문고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로 명문고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 각 지역 모든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대학을 진학하고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로에 산지에 있는 저층 주거지 시설이 노후화되어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도시 재생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통계를 보니까 우리 동네는 7층 이하의 빌라와 연립이 많습니다. 오히려 고층 주거지가 서울시 평균보다 상당히 적고요. 결국 우리 동네에 이렇게 저층 주거지가 많다기보다는 7층 이하의 빌라와 연립 주거지가 많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구로에 맞게 답변해 보겠습니다. 빌라 연립은 결국 난개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구로 주민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도대체 이 수년간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난개발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가? 1년 동안 제가 우리 당의 당협위원장으로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산업인 아파트, 골프장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기울어져가는 아파트 제가 가봤는데요. 안전성 통과를 못해서 생활의 질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3개월만 살아보면 이런 곳을 재건축, 재개발 승인을 안 내주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이인영 후보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과거 박원순 시장이 용산 여의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집값이 들썩였습니다. 그때 삼선 의원이시던 이인영 의원 뭐 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쫓아가서 항의하고 구로를 거기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구로 집값 뛰었을 것이고 모든 이들이 돈 싸들고 와서 여기 개발시켰을 것입니다. 그 이유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조층 주거지는 5층 이하의 저층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로 구로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층 주거지에는 기반 시설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공급을 위한 공급으로 집값은 내려갔지만 주거 환경은 열악해졌습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달라진
사회 경제적 여건에 대응해서 이제는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책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저층주거지에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간 또는 관에서 노후도를 기준으로 정비가 우선되었던 주거지 정책에서 이젠 벗어나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는 방향으로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층 주거지에는 동네의 삶과 이야기이자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층 주거지의 개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거주민, 주택, 주거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공공의 개입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막무가내의 신규주택 난립은 노후주택과의 양극화를 발생하여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주거 환경에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레시오 시에 공공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우리 구로 갑 지역의 오래된 개발 지체로 인해서 많은 구로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원하시는 것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놓고 보면 우리 구로 갑 지역의 아파트 비율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58%, 59%까지 와 있고 이건 서울 시내의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뒤떨어지는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이미 그 수공동의 동진, 대흥, 성원빌라, 그리고 월드빌라, 한양빌라, 그리고 화랑빌라, 우신빌라 등 수공동 일원에는 저층 빌라단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착실하게 집중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왕역 주변의 오류 이동에 또 현대타운에 그리고 개봉 1동의 성화단지, 개봉 3구역 등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리고 고척 성당 앞에 고척 사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저희들이 착실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재식 후보가 살고 있는 항동 보금자리도 저희들이 착실하게 지원하고 또 집중했던 사업입니다. 그곳에 지금 김재식 후보도 살고 있습니다. 예,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구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구로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 공약 발표 후 후보자 개별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들께는 2분 동안의 공약 발표 시간이 주어집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면 각 후보들은 30초간 개별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이후 각 후보의 보충 질문이 30초간 이어지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1분 30초 주어집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공약 발표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다시 선택과 부름을 받으면 교통이 강한 구로, 또 작은 경제가 강한 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구로는 굴뚝구로에서 디지털 구로로, 또 공해구로에서 녹색구로로, 그리고 토건구로에서 복지구로로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은 멀리 있던 문화가 우리 삶에 가까운 곳으로 찾아왔고 또 뒤처져 있던 교육이 서울 시내에 중위권 이상으로 발돋움하는 이런 그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이제 서남권 중심을 향해 우리 구로의 새로운 꿈이 터오르고 있는데 그것은 교통과 또 작은 경제가 강한 구로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전철 1호선을 지화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통생, 통상, 통행, 교통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상 공간에는 복지, 교육, 그리고 녹지, 공원 등의 시설을 만들어서 새로운 서울의 비전, 즉 휴먼타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랫동안 지하철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개봉 1동, 궁동,
그리고 고척 이동 1원의 신구로선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옥길동 그리고 우리 항동에 10,000세대, 5,000세대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수요에 충족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시흥 대하역에서부터 강서구 등촌에 이르기까지 전철과 전철 간선 사이에 지선을 연결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교통의 사각지대를 완전하게 없애겠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치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께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공약을 잘 들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통 공약의 경우 2008년에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되지 않은 공약이 앞으로 4년간 될지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하겠다 이렇게 3번 하셨는데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히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거울로 삼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공약은 결국 시간이 의지의 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철도의 지하화와 도시 재생에 관한 연구 용역 그 예산을 지난해 연말 올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구로구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인천 그리고 경기도 부천, 우리 구로 이런 몇 개 지방자치체가 협력해서 이미 경인선 지하와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전철 사업의 마무리 과정에서 경인선 지하화에 관한 본격적 사업 추진을 그 여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가 되면 이제 서울시도 전철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인선 지하 사업이 공약으로 반영되고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자체가 경인선 지하 과정에 참여하면 막대한 예산을 나누어서 분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정 예산의 그 부담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도 이전보다 발전해서 TBN 공법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께서는 다시 이인영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공약은 하겠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2년 동안 안 했다고 하면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인영 후보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시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 총괄 본부장이십니다.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시행되도록 앞장서야 하시는 입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초대 문자까지 뿌려서 지역 주민 수백 명을 옥상에 이렇게 개소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되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제가 전철 1호선 지하 공약을 할 때 20년을 내다보고 한 사업입니다. 2008년엔 저 혼자 공약을 했지만 2012년엔 경인선 지하 관련해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을 했고 2014년, 2016년, 2018년 이렇게 거듭된 총선과 지방선거의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경인선 지하와 관련한 공약들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면 정치에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분명하게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공약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고 저를 비판했던 분들이 바로 김재식 후보의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김재식 후보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지방자치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을 때 이 공약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쯤 되면 저는 저에게 오히려 고마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철 1호선과 관련해서 그 대만 같은 데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김재식 후보가 더 많이 공부하시면 왜 이것이 꿈이었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엔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께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께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립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공약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좀 눈앞의 일은 해결하지 않고 10년 후 일만 얘기하면은 우리 주민들 중에서 그 진정성을 믿을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지만은 그 진정성이 있을 때만이 그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인영 후보께서는 지역 구로 갑구에 지역에 4대 현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서를 받으신 적이 있을 텐데 예. 그때 답변하지 않으셨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전철 1호선 지하화 혹은 항동부터 온수역을 거쳐서 궁동 그리고 개봉일동, 고척이동을 거치는 신구로선의 신설 추진과 관련한 이런 질의 내용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그 항동을 거쳐서 고척 이동까지 가는 신구로선의 그 추진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대략 한 15km 안팎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한 1.5조에서 2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곧바로 올해 내로 완성하겠다, 4년 내로 완성하겠다 이렇게 저는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올해 연말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서 사전 타당성이라든가 예비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조사 충분히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면 어쩌면 4년 내에 첫 사업을 뜰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철 1호선은 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2년 내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10년을 바라보면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정직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예,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께서는 다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항동의 지하 고속도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공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 공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신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동 지하고속도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항동 지하 고속도로와 관련한 질문이 있으니까 시간을 할애해서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 항동 지하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저희 입장은 철회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2018년 4월경에 그 공사와 관련한 착수계가 신청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1년 정도 4차례 거쳐서 착수계의 접수를 보류시키는 노력을 한 것도 저였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가 되려고 했던 그 시점에 잠시 틈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토부와 고위 관료들이 착수계를 접수했고 그로 인해서 저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어서 첫 번째 공개석상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잠시 틈만 주면 관료들이 엉뚱한 짓을 해. 특히 국토교통부가 그랬어. 이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추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일시 공사 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국토부가 끊임없이 합의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강제했던 것도 저였습니다. 단지 데모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그 이유만으로 제가 그 문제에 무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지적입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김재식입니다. 이번에 출마하면서 우리 동네가 딴 동네보다 집값이 엄청 싸고 학원도 옆 동네로 다니고 오류시장 등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인구 23만의 선거구에 대형마트 하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바꿔야 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제 공약들은 한마디로 모두 구로부터 잘 살자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구로 침체기였습니다. 과거의 영광 가물가물합니다. 집값 상승률 인근 동네와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옆 동네 구로 을과 비교해도 차이가 납니다. 발목이 제대로 잡혀 있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중심이 돼서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로 만들 노력 다 할 겁니다. 구체적 공약은 제 페이스북 블로그나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시장도 3선, 국회의원도 3선, 구청장도 3선입니다. 우리 구로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국회의원이 지역을 돌보지 않고 중앙에서 자기 정치하는 것 이제 끝내야 합니다. 시장도 구청장도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특권 내려놓기 법안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인철도 땅에 묻겠습니다. 그 위에 공원과 상업 오피스타운, 문화타운 조성하겠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용은 코레일과 민자유치 또는 외자유치로 해결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힘을 합쳐야 하는 등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경인철도 지하와 첫삽 반드시 구로에서 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을 두고 구로구의 동서간 불균형이 심합니다. 구로의 서쪽 인구만 23만이 넘는데 현안이 날로 쌓여갑니다. 건축, 건설 부서를 핵심으로 하는 구로구청 제2청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께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공약 중에 대형마트 얘기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로 갑구역, 그러니까 고척동, 개봉동 인근의 교수부지 개발 부지에 코스트코가 입점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대란을 유발하고 지역정리나 골목상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상황이라고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동네는 지금 낙후를 넘어서 쇠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민주당의 강남이라는데 강남, 서초, 송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제가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구로가 이런 대접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구로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요람이었고 서남권의 중심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면 구로가 가장 먼저 그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구로에 진 빚이 많고 구로는 대한민국의 그 빚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나서서 대한민국의 빚을 다 받아오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여러 대형마트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또는 민자 역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너무나 부족한 구로입니다. 대형마트 비록 교통이 불편하겠지만 들어와야 되고 교통 불편 부분은 그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찾아서 해소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인철도 지하화가 꼭 필요하고 아울러 경인로도 지하에 차도를 만드는 방안에 대한 연구 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 문제 때문에 우리 구로가 잘 사는데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께서 다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립니다. 코스트코 입점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시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입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위협받는 골목상권의 사장님들, 그리고 재래시장의 상인들, 제대로 경쟁력이 커지고 난 다음에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입점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위험 요소입니다. 그것들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김재식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호성 위원장님의 말씀 중에 타당한 면이 많습니다. 미리부터 교통 대란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먼저 제시되었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무작정 코스트코나 이런 대형 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유감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런 대형마트를 반대하는 것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유통산업발전법 등에서 우리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와 중소기업들의 상생 방안들 많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시간이라든지 휴무일을 조정한다든지 품목을 조정한다든지 이익을 쉐어한다든지 공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해서 우리 지역의 골목 상권도 아울러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 일과 나라 일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유통산업발전법의 여러 그 조항들을 수정해 가면서 결국에는 대형 점포와 골목 사건,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한 입법 조처를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지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점들을 요구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라 일과 함께 지역 일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꼭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께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의무교육법 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유치원 의무교육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설이나 또 예산이 소용되는지 이런 걸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의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실지 이런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가령 구로구만 하더라도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훨씬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김재식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소관하고 또 영유아 보육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반면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대상으로 정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 의무교육에 대해서 기회평등, 출발선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절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했었고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의무교육까지도 검토되고 지금 무상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은 좋은 사립유치원, 영어유치원 보내고 벌써 출발선상에서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유치원 의무교육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출발선상의 기회평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이제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정치 신인 맞습니다. 이인영 후보도 20년 전에 정치 신인이었고 또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정치 신인 때 하셨던 점들에 대해서 저도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께서는 다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 드립니다. 조금 다른 취지입니다. 유치원은 구로갑 지역에 20개가 있고 어린이집은 170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게 좀 더 내실 있는 지원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더 발전시키고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내실 있게 발전시켜서 이 두 개가 서로 특색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구로의 아이들이 더 좋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님의 말씀에 저도 큰 이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유아 발달 단계, 영아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로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회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점차로 의무교육의 환경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단계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유치원 의무교육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러나 이 답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 공약 발표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입니다. 저는 공약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밋빛 지역 공약보다 현재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안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로구의 어떤 변화와 개발도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삶과 살림살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급한 지역 현안을 첫 번째 공약으로 우리 사회가 긴급하게 대처해야 할 의제를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항동의 광명서울간 지하고속도로를 철회시키겠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위협하는 지하고속도로는 철회돼야 합니다. 두 번째, 오리시장 정비사업 공공개발로 해결하겠습니다. 현대화된 전통시장과 주민 편의시설이 포함된 오리시장 정비사업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봉 이동의 사만아파트, 율포 그레이스 아파트, 두산아파트, 경인선 철도 소음 문제로 주민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태 방음 터널로 해결하겠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성착취, 텔레그램 엠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성착취, 불법 촬영글, 촬영, 시청, 소지, 유포,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처벌 조항을 제정하고 보완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악순환을 근절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평등과 불공정,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가 정답입니다.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 청년 기초자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후위기 대응, 더 이상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하고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기호 6번 이호성과 정의당이 구로를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다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께서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께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생태 방음 터널 공약하셨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남양주의 사례를 들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대략 590m에 700억 들어갑니다. 경인선 전체 24km로 계산하면 3조쯤 나오는데요. 7조쯤 들으면 지화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새 아파트 구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검토되었던 게 새로 동부 선치레벨 레우스 아파트의 방음벽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 방음벽보다 높게 쌓여짐으로 인해 가지고 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좀 기존의 방음벽보다 높게 쌓는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방음 터널을 쌓는데 그 방음벽과 같은 재질로 쌌을 때 또한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문제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구간에 대해서 방음 터널을 만들 때 기왕이 만드는 거 생태 방음 터널로 만들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구로구의 특성 말씀 나왔지만은 지금 개봉 1동과 개봉 2동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새 아파트가 있는 곳은 남부순환로로 뒤에는 경인전철로 단절되어 있고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생태 방음 터널을 설치하고 개봉 1동과 개봉 2동에 작은 오솔길이라도 만들어지고 그 공원을 공유하게 된다면은 우리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삶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께서 다시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오류역 광장을 이렇게 덮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 데크, 그 위에 조성된 인위적인 공원 조성보다는 좀 진전된 문제의식으로 저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게 특정한 아파트가 있는 곳에서만 생태 방음 터널을 만들면 그거는 오히려 불평등하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인선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의식으로 확산돼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전철 지하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경인선 지하화가 당장 이루어질 문제라고 하면은 저도 이인영 후보님의 생각에 공감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5년 후, 10년 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 그 소음 고통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오리동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고통, 한도를 초과한 소음은 범죄라고 합니다. 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가 내줬던 국토부, 구로구청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사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권과 그다음에 구로구청 그리고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 기구를 만들어내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께서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께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항동도 그렇고 우리 이호성 후보께서 살고 계시는 천왕동도 그렇고 임대 아파트가 많습니다.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분들도 저는 정치의 희생양이다,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임대 아파트의 그 분양 전환가가 현실에 비해 턱없이 높습니다. 이 분양 전환가를 낮추자는 게 저의 공약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호성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동, 철항동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철항동에 제가 또 거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기 전세 임대 아파트여서 이게 분양으로 전환되든지 하는 곳은 아니고요. 다만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 한 7년, 8년 살다가 그 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적절하게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구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적절하게 지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께서 정의당 이호성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차인분들도 사실은 우리 동네 주민이십니다. 장기 전세 아파트든 민간임대 아파트든 공공임대 아파트든 저는 이분들이 우리 동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민으로서 생활해 오셨던 것처럼 그러한 현상을 존중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법안 참여에 우리 이호성 후보께서도 참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거기에 분양을 받았던 임대를 받았던 그리고 소유자이든 아니면 전세를 살고 있던 간에 그곳에 살고 계신 모든 주민들은 그 공간에서 주민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필요하다면 그런 법안 정비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각 후보들의 공약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구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구로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각 후보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세 후보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상대 후보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공통 질문의 주제는 오류시장 재개발 방안입니다. 오류시장의 활성화는 오류동 권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시장 정비 사업과 관련한 여러 잡음과 문제들로 인해 주민과 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 후보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식입니다. 오류시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이렇게 방치된 재래시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쓰러져가는 지붕, 위험스러운 건물, 하수 위생시설 열악한 부분, 쓰레기 방치되는 그런 흉물시장이 2020년 서울 구로 하늘 아래서 존재할 수 있다는 현실 놀라웠습니다. 상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거 오류시장은 광명에서도 올 정도로 그 영광이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소송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본질적으로 이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아니고 시장 정비 사업입니다.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건축 특례라든지 세제 혜택 등을 받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이 부여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공개발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어서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오류시장 공공개발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가 활동 중인데요. 총선 후에 그 오류시장 공공개발에 찬성하신다면은 그 민간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검토해서 지금은 토론 시간이 아니고요. 추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치셨으면 다음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오류시장의 재정비 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친구처럼 이웃처럼 지내왔던 오류시장 상인 여러분들께는 매우 송구합니다. 오류시장의 그 재정비 추진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속도와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자 개발을 할 것이냐, 공공 개발을 할 것이냐, 시장, 주민, 그리고 시장 상인과 주민, 그리고 그 대토지주와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왔습니다. 재판까지 갔습니다. 아직도 이 이해관계가 갈등이 조정되지 않는데 총선이 지나고 제가 다시 선택이 되면 이제는 완전한 조정의 과정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민자든 공공개발이든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답변에 대한 각 후보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류시장 개발에서의 핵심은 오류시장을 유지하는, 담는 공공개발을 할 것이냐, 오류시장을 없애는 민간개발을 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시장의 상인들과 주민들이 나서서 오류시장 공공개발 시민추진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공공개발에 대해서 민간협력위원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당연히 검토해서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공공개발이라고 할 때 그 공공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정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육성법상의
시장 정비 사업이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도 강조했다시피 용적률이라든지 높이에 있어서 건축 특례를 주고 지방세라든지 과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공공성이 높은 그런 의미의 공공성이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가 네덜란드에 가보면 그 로테르담의 마켓홀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는 아파트와 레스토랑, 시장, 수백 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말굽 모양의 그런 예쁜 건축물인데요. 오류시장 부지가 우리 고척 스카이돔이나 푸른 수목원과 같은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멋진 시장이 들어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공공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빌딩에다가 시장 기능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다음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민간 개발을 할 것이냐, 공공 개발을 할 것이냐, 이 선택 못지않게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순수한 시장으로만 재정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과 주거가 혼합된 주상복합 형태의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의 전통과 공동체로서의 가치, 그리고 문화적 특색이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거듭 묻겠습니다. 예, 김재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오류시장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만나서 그 애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소송 기록을 다 가져다가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기록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스토리가 장구하더라고요. 우리 오류시장의 그 상인들이 입었던 피해들.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이 시장 정비 사업을 시장 정비 사업이 아니라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사업처럼 날림으로 검토한 데 따른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소송 역시도 동의율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구로구청이나 우리 서울시가 충분히 검토했다면 이 동의율의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원점으로 시장 개발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오류시장 부지 뒤쪽에 있던 나나주차장 부지 역시도 현재 충남 학사에 매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지는 원래 등록시장 부지로 전체를 다 함께 시장으로 만들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잘려가지고 제대로 된 오류시장 개발, 공공개발이 될 것인가 의문입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립니다. 이 오류시장 개발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치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부지는 대지분권자들을 비롯한 사유재산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사유재산의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있어서 정치인들의,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류시장 재개발의 관건은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류시장 공공개발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을 만나도 그렇고요. SH 관계자들 만나도 그렇고 전문가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의 역할은 그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나 법, 이해관계 이런 게 문제라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법을 바꿔서라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은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로 오류동에 많은 주민들이 오류시장이 현대화된 전통시장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역곡시장으로 광명시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 되는 오류 역세권에 전통시장 하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공개발을 얘기하고 있는 많은 분들 지금 거기 시장만 짓자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지하에는 우리 주민들, 오리율동 주민들 주차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공중주차장 짓자는 것입니다. 그 위에 시장 짓고 주민 편의시설 짓고 그 위에 행복주택이든 청년주택이든 수익이 될 만한 시설들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뜻을 모은 만큼 정치인들이 나서면은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립니다. 네, 공공개발이냐 민자개발이냐와 관련해서 쟁점은 남았지만 어떤 모델로 발전시킬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호성 후보와 견해를 같이 합니다. 주차장, 시장, 그리고 편의시설, 그리고 그 주거복지시설,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이 모델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공개발과 민자개발의 문제인데 민자개발은 꼭 나쁜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이렇게 얘기됐던 핵심적인 차이는 민간개발의 내용에는 시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50년 된 전통시장 오리시장이 사라지고 그곳에 주상복합 건물 21층짜리 2개 동이 들어서고 끝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배만 불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이 나온 것입니다. 공공개발 안에는 상인과 주민이 있습니다. 상인들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그 밑에 시설 들어가고 위에도 주민시설을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오리시장이 있는 곳은 오리일동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을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오리일동의 10년, 30년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오리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오리일동의 미래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이런 내용들이 합의가 된다면 모두가 더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나 공공개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리시장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리시장에 150억, 200억대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생 모은 전 재산 날려버린 상인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오리시장 정비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관이 참여하는 SH라든지 이런 공기업이 참여하는 공공개발로 가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뜻인 것입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께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이인영 후보의 4년 전 선거 공보물을 읽어봤습니다. 오류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터보 엔진을 달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도 4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4년을 더해서 오리시장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리시장이 이렇게 수십 년 방치된 데 따라서 먼저 사과부터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 순서에 들어와서 제가 오리시장 특히 상인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몇 번이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년 전 제가 테마가 있는 오리시장 개발의 비전을 가졌을 때 그때 제가 선택했던 방식은 민간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민간 개발 방식은 지금 부동산 개발하는 것처럼 주택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민간 개발은 부동산 개발하듯 집을 짓듯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호성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똑같은 의미에서 지하에는 주차시설이 들어오고 지하 1층 혹은 지상 1층에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하고 2층, 3층에 주민들 편의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들여오고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시장주택과 같은 개념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신활력층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주거복지 시설들을 공급하는
이런 계획을 저도 똑같이 구성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점에는 대토지주, 대주주의 재산권과 또 상인들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크게 틀리지 않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민들 그리고 또 상인분들이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 불법적인 지분 쪼개기들이 있었습니다. 동의를 맞추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으로까지 가서 결국 상인들과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상인들과 주민들이 그렇게 싸워 나갔던 것은 그때 진행되던 민간 개발의 내용에 50년 된 전통시장, 오류시장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그 당시에 구청장도 시장을 없애버리는 주상복합, 특히 아파트를 지어가는 이런 형태로의 재정비 과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시점에 민간개발 방식을 저희가 선호했던 것은 속도의 문제였습니다. 공공개발을 진행하는 과정보다는 민간개발 과정이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재산권의 이해 충돌의 문제들에 대해서 공공개발이 그 방향을 잡으면서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그 당시에 많지 않았다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인의 입장에서도 공공개발을 통해서 상인의 어떤 재산권, 예를 들어서 지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들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간 개발을 통해서 속도를 내고 또 재산권들의 이해관계도 또 상층하는 갈등도 가장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런 취지였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전통과 문화와 그리고 커뮤니티, 공동체가 살아있는 시장 재정비를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지 그것을 모두 없애버리고 말살하고 단지 아파트를 다시 짓기 위한 이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왜곡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세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께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6번 정의당 이호성 후보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인영 의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그 민간 개발의 내용에는 전통시장이 없습니다. 상업시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서울시의 건축심의위원회가 통과되기 전날 민주당의 시의원이신 어느 분께서 보도자료까지 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이제라도 50년 된 전통시장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전통시장이 그곳에 있고 또 그 안에 주민 편의시설 들어가고 또 오리 일동에 미래를 담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설계가 될 때 오리 일동의 주변 지역과 좀 조화로운 그런 설계가 돼서 우리 서남권에 좀 내놓을 만한 그런 전통시장으로 오리시장이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까 공약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로브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생명과 안전, 살림살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변화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는 그 근간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치는 오직 주민 편, 오직 국민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오류시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뜻이 또 상인과 대지주, 대토지주와의 이해관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공공개발의 문제도 우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개발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상인들의 이해관계나 또 재산 문제, 또 지분 참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한 번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공공개발을 하더라도 그 문제는 별개로 또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서울 지하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출구와 입구의 각도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서서울 지하 고속도로가 철회되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7m 정도의 지하 터널을 한 50m 정도로 더 깊게 들어가고 또 학교를 이동하는 한이 있어도 주민들의 그 안전, 아이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 검사부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항동 지하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안전성 보고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안전성 보고서도 제가 읽어보고 토론회 때 교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안전성 보고서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안전성 보고서라는 것이 그 교수님의 견해시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 항동 지하고속도로는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오래전 2000년 초반부터 계획을 세워서 사업 승인을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타당성이 없었거나 다른 이유로 승인을 해주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이 고속도로가 결국 파주까지 연결이 되고 아마 통일 이후에 북한의 특정 지점과 연결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과연 우리 주민들의 삶을 위협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돼야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반드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항동 고속도로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하려는 그 의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검토는 진작에 제대로 된 안전성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이라도 안전성 검토 없는 그런 그 고속도로 추진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 분 말씀 잘 듣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 또 모두 건승을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내 손으로 나라의 일꾼을 뽑는 날, 선거일은 4월 15일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구로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